이것은 단순한 광고 모델 계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심장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재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가 경외하는 이 공룡 기업들이 오직 한 사람을 모시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의전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경제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 우리의 영원한 캡틴 손흥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 최고의 총수들로 하여금 백지수표를 내밀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축구를 잘해서? 아니면 인기가 많아서?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재계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비밀리에 공유되었다는 손흥민 전담 VVIP 의전 리스트의 충격적인 실체와 그들이 손흥민에게 이토록 집착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처음 이 리스트가 유출되었을 때 외신들조차 중동의 오일머니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현대차그룹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지구상 어디든 24시간 즉시 출격이 가능한 전용기와 전담 승무원 팀을 영구 배치하겠다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런던, 뉴욕, 서울 어디든 그가 이동하는 동선에 맞춰 특수 제작된 방탄 리무진과 전담 경호팀이 미리 대기하는 시스템. 이것은 국가 원수급 이상의 예우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제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특별 지시로 알려진 이른바 손흥민 세이프티 프로젝트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최정예 전문의들로 구성된 24시간 원격 의료 모니터링 팀이 손흥민의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부상 방지를 위한 세계 최고의 재활 장비들을 그가 머무는 곳 어디에나 설치해주겠다는 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LG는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형 AI 스마트 홈 전체를 손흥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섰고, SK는 그룹의 모든 네트워크 역량을 동원해 손흥민 선수의 글로벌 영향력을 지원하는 전담 홍보팀을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상주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작성한 리스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천억 원 규모,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재계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브랜드 가치를 단순 계산해도 최소 2조 원,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5조 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사활을 거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SK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다. 그는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승리의 상징이다. 그가 우리 기업의 로고를 달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우리 기업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미국 MLS LAFC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매너와 인성은 보수적인 미국 주류 사회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평소 사석에서 손흥민은 한국 자동차 수백만 대를 수출하는 것보다 더 큰 국격을 전 세계에 심고 있다며 그를 한 명의 선수가 아닌 대한민국의 보물로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소름 돋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화려한 리스트를 전달받은 손흥민 선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각 기업 총수들에게 일일이 친필 메시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전용기나 초호화, 주택 같은 과도한 의전은 저에게는 분에 넘치는 대우라며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신 그는 기업들에게 이런 제안을 던졌습니다. 저 한 사람을 위한 의전 비용을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개혁하고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기금으로 전환해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즉시 손흥민의 이름을 딴 범기업적 사회공헌 재단 설립을 긴급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입니다. 모두가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대우를 갈구할 때 손흥민은 자신의 가치를 나눔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통장의 잔고나 전용기의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대한민국 5대 기업이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최고의 예우를 준비한 것은 그가 가진 화려한 발재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 시대에 잃어버렸던 성실과 겸손, 그리고 품격이라는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준비한 수천억 원대의 의전 리스트보다 더 빛나는 것은 바로 그 리스트를 겸허히 내려놓은 손흥민의 위대한 심장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이자 영웅 손흥민. 그의 앞길에 더 큰 영광이 가득하기를 5천만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논란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에 가까운 전율입니다. LAFC와 인터마이애미의 2026 시즌 개막전. 그런데 이 경기의 프리미엄석 티켓 가격이 무려 710만 원, 달러로는 5,3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라는 슈퍼볼의 평균 티켓 가격에 육박하는 금액이 단 한 번의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지 리오넬 메시가 나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폭주해서일까요? 바로 그곳에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미친 가격표 뒤에 숨겨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손흥민 선수의 진짜 위상과 그날 밤 벌어질 역사적인 대서사실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시계 바늘을 잠시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2일. 장소는 LA 메모리얼 콜리세움 스타디움입니다. 이곳은 본래 미식축구팀 LA 램스와 차저스의 홈구장으로 무려 55억 달러, 한화 약 7조 원이 투입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경기장입니다. MLS 사무국은 역사상 최초로 개막전 흥행을 위해 기존 축구 전용 구장이 아닌 7만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콜로세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선수의 만남이라면 7만 석이 아니라 10만 석이라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 경기는 MLS 역대급 흥행을 이끌 초대형 빅매치로 2026 월드컵을 대비한 이벤트 성격도 띱니다. MLS 사무국이 의도적으로 편성한 꿈의 대결로 엄청난 티켓 파워를 자랑하며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MLS 개막전부터 메시와 맞붙으며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LA 시내의 교통은 마비될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스타들, 월스트리트의 금융 재벌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날아온 축구 순례자들이 이 경기장으로 몰려듭니다. 서부의 왕이 된 손흥민, 그리고 동부의 신이 된 메시. 이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마치 배트맨 대 슈퍼맨처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두 아이콘의 정면 충돌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MLS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쇼케이스가 될 것이다. 메시가 마이애미의 축구의 신을 데려왔다면 손흥민은 LA의 축구의 품격을 가져왔다. 그 순간 티켓 예매 사이트는 서버가 다운될 것이고 암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일반석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라운드와 가장 가까운 프리미엄석이 710만 원을 돌파한다는 예측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지 전문가들은 710만 원. 그건 시작가일 뿐이다. 실제 리세일 가격은 1,0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을 허물고 감아 차기를 시도하는 그 궤적을, 메시가 드리블로 수비진을 농락하는 그 마법을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국의 부유층들에게 710만 원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소유하는 대가치고는 너무나 싸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슈퍼스타라지만 티켓 한 장에 7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메시의 존재감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뭔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메시는 이미 미국에 온 지 꽤 되었습니다. 초기의 거품은 어느 정도 빠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2026년 개막전의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명백히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특수성에 있습니다. 첫째, 희소성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를 넘어 EPL 득점왕을 차지한 검증된 월드클래스입니다. 그가 커리어의 황혼기에 미국 무대를 밟는다는 것은 미국 내 거주하는 수백만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물론 프리미어리그를 동경해온 미국 사커맘 세대들에게 꿈같은 사건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 데이비드 베컴은 과거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단순히 잘하는 선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토리를 가진 영웅을 원한다. 손흥민은 완벽한 영웅의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불모지에서 태어나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캡틴의 자리에 오르고 10년 넘게 톱 클래스를 유지한 성실함.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치인 밑바닥에서 전설로의 표본이 바로 손흥민인 것입니다. 둘째, LA라는 도시의 특성입니다. LA는 코리아타운이 가장 크게 형성된 곳이자 자본이 집중된 도시입니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 지갑을 열 준비가 된 팬덤의 구매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는 순간 구단의 가치는 단숨에 30%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710만 원이라는 티켓 가격은 구단과 사무국이 손흥민이라는 카드를 얼마나 무겁고 비싸게 책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대기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장의 열기는 뜨겁겠지만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그날 밤 7만 7천 명의 관중들이 가장 전율을 느낄 순간은 손흥민의 골 장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아마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찾아올 것입니다. 모두가 승패에 집착하며 환호하거나 좌절할 때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처럼 상대팀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와 뜨거운 포옹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15년 전 함부르크의 앳된 소년이었던 손흥민이 이제는 세계 축구의 정점에 서서 살아있는 전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10만 원짜리 티켓을 산 관중들은 단순히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위대한 두 거장이 서로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역사적인 의식을 목격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미국행을 선택한 그것은 편안한 은퇴를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늘 그래왔듯 가장 치열하게 달릴 것입니다. 7만 7천 명의 관중이 지르는 함성 속에서도 그는 땀방울 하나하나에 조국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기며 뛸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경악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막대한 연봉을 받고 대충 뛰는 스타들이 즐비한 MLS에서 손흥민처럼 매 경기 목숨을 걸고 뛰는 진정성을 가진 선수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710만 원이라는 가격은 거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지난 15년간 그라운드 위에 쏟아부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에 매기는 존경의 가격표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공놀이 티켓 한 장에 700만 원은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날 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자 가문의 영광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한국인의 심장이 뛰고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세계가 놀라는 이 믿기 힘든 현실을 매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2일 LA의 밤하늘 아래서 펼쳐질 손흥민과 메시의 대결. 그 화려한 티켓 가격 뒤에는 척박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 전설이 된 한 남자의 위대한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감동, 그것을 증명해내는 선수.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손흥민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미국 전역, 아니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LAFC 구단 역사상, 아니 MLS 출범 이래 가장 충격적인 배신이라 불릴 만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왕, 아시아의 호랑이 손흥민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곳에는 그에 걸맞은 황제의 대관식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대관식은커녕 지금 구단이 내놓은 청구서는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의 커리어 마지막 전성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 지금이 손흥민을 데리고 실험을 할 때인가? 미국 현지 팟캐스트는 분노로 들끓었고 팬들은 구단 사무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바로 LAFC가 오프시즌 내내 내린 이해할 수 없는 감독 선임과 스쿼드 운영 때문입니다.
34살 선수로서 하루하루가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이 시점에 손흥민은 우승컵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축구 전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전설적인 선수가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고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현지 전문가들조차 이건 범죄에 가깝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명백히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미국 MLS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MLS 무브가 전한 한 편의 팟캐스트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LAFC 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이스 오브 더 블랙 앤 골드에 출연한 패널 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구단의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신임 감독 마크 도스 산토스의 선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명장 혹은 확실한 우승 청부사를 데려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LAFC의 선택은 놀랍게도 내부 승격, 그것도 실패한 과거가 뚜렷한 인물이었습니다. 닉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만약 내부 인물을 택할 생각이었다면 스티브 체룬돌로 전 감독이 떠날 기미를 보였을 때 이미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시즌이 다 끝나고 골든타임을 다 놓친 뒤에야 허겁지겁 꺼낸 카드가 고작 도스 산토스인가? 이것은 팩트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LAFC를 잘 아는 인물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감독으로서 보여준 성적표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시절 그가 기록한 성적은 22승 20무 39패. 승률은 고작 27%에 불과했습니다. 10경기를 하면 3경기도 채 이기지 못하는 감독에게 손흥민이라는 페라리의 운전대를 맡긴 셈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문화회복, 공격적 색채, 하이프레싱이라는 화려한 단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닉은 말은 훌륭하다. 하지만 왜 그 방향을 더 일찍 선택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 선택은 혁신이 아니라 그저 늦은 복구 작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LAFC는 지금 우승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즌의 실패를 덮기 위한 임시방편을 마련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막 팀에 합류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는 손흥민 선수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독 선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술적 학대에 가까운 팀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LAFC의 중원에는 창의성이 전멸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공이 전방으로 배급되어야 공격수가 득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LAFC의 스쿼드를 보면 중원에서 공을 예쁘게 차줄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하프라인, 아니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야 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분석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도 하고 경기 조립도 하고 심지어 볼 운반까지 해야 하는 상황. 이것은 프리롤이 아닙니다. 이것은 팀이 선수 한 명에게 전술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입니다. 패널들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선수 보호는커녕 34살이 되어가는 선수의 체력을 갉아먹는 방식이다. 공을 앞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서 손흥민을 끌어내려 쓰는 팀이 우승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한국 팬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LAFC가 손흥민을 우승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유니폼 파리와 관중 몰이를 위한 흥행 카드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팀들을 보십시오. 인터 마이애미는 리오넬 메시를 위해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줄 월드 클래스 동료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들은 메시가 오직 마법을 부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반면 LAFC는 어떻습니까? 손흥민이라는 보석을 데려와 놓고는 그를 광산의 곡괭이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구단의 태만이자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더욱 뼈아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남은 시간, 그리고 다가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LA행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열리는 그 땅에서
미리 현지 적응을 마치고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을 화려하게 장식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의 일부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 관리와 안정적인 팀 환경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LAFC는 그 어느 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감독, 구멍 뚫린 중원, 그리고 독박 축구. 이대로라면 팀 성적은 물론이고 손흥민 선수의 폼과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